10톤이나 되는 화물을 싣고 대형 트럭을 운전하는 여성 기술자가 있습니다. 시선이 막 느껴져요. 하나에 500kg이 넘는 무거운 건초를 지게차로 운반하는 것도 능숙합니다. 이제 많이 손에 익었죠. 바쁜 날엔 칠흑같이 어두운 새벽 3시부터 움직여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시간과의 싸움이죠. 여성 불모지로 여겨졌던 공사 현장에서 눈에 띄는 작업자, 여성 타일공입니다. 다른 여자들보다 힘이 좀 센 거? 힘드니까 아무래도 도끼도 있어야 되고 오기 이 업계에 여자가 많지가 않잖아요. 그 여자들 중에서는 그래도 최고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가 하면 필름 하나로 완전히 새로운 차로 거듭나게 하는 현장에도 여성 기술자가 있는데 바로 랩핑 전문가입니다. 매트는 거슬려가지고 저는 안 가요. 밀려요, 매트가. 보도에 집중력을 유지하며 꼬박 4일을 매달려야 하는 작업. 출근 날 좀 보내기 아까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우리가 해줬다 하는 그런 뿌듯함이 좀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자신만의 기술과 노력으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여성 기술자들을 만나봅니다. 충청남도 부여군의 한 대형 창고. 이곳은 사료로 사용되는 건초가 보관된 곳입니다. 빠른 속도로 창고 안으로 들어오는 지게차 한 대. 망설임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능숙한 솜씨로 건초 더미를 운반합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여성입니다. 네, 직접 이제 상차, 하차 다 가능해요. 전진, 후진, 사이드 잡았다 놨다는 거고요. 이거는 좌우로 움직이게. 쉬운 건 아니죠. 쉬워 보이지만. 경력 4년 차 최유경 씨입니다. 사실 건초 하나의 무게가 500kg 정도 되기 때문에 지게차로 운반하는 것이 어려운데요. 유경 씨는 상당히 숙련돼 보입니다. 오늘 배송할 건초들을 각을 잘 맞춰 차곡차곡 트럭에 싣습니다. 그리고 다음 작업은 화물 고정끈으로 물건을 고정하는 건데요. 높은 건초 위로 던져야 해서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도착지까지 안전하게 가니까. 근데 이거 하고 팔뚝만 두꺼워졌어요. 혹시 주행 중 건초가 떨어지기라도 하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단단하게 묶어줘야 합니다. 3차 작업을 마치고 운전석에 오르는 유경 씨. 사실 그녀의 직업은 트럭 운전사입니다. 그럼 이거 운전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직접 해요. 대형 트럭 면허를 취득하고 5톤 트럭을 운전한 지 올해로 4년 차입니다. 해봤어요. 그냥 도전. 근데 한 번에 떨어졌는데 우리 신랑이 막 되게 하고 올리더라고. 붙을 줄 알았는데 떨어졌다고. 그리고 막 이를 박박 갈고 아주 도끼를 품고 두 번째 만에 붙었죠. 드디어 오늘 배송을 위해 출발합니다. 아무래도 여성 트럭 운전사가 많지 않다 보니 신기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시선이 막 느껴져요. 그래서 일부러 휴게소 같은 데 갈 때 이제 운전석 말고 조수석으로 내릴 때도 있어요. 사실 트럭은 보통 승용차에 비해 운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차도 수동. 스틱이에요. 네, 스틱. 고속도로에서 막히거나 시내에서는 불편하죠. 근데 이제 시내보다는 거의 이제 고속도로에서 막히면 불편해요. 그때 빼고는 뭐. 이제 4년 차가 되니 트럭 운전도 꽤 능숙해졌습니다. 한참 운전을 하던 유경 씨가 핸들 옆에 달린 뭔가를 만집니다. 아, 이거야? 네. 그 배기 엔진 브레이크. 아. 짐을 실어서 네. 막
승용차처럼 팍팍 드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밀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속도하고 할 때 엔진 브레이크 내리막이나 이제 급하게 이렇게 할 때 쓰죠. 농장 근처까지 왔는데 한눈에 봐도 대형 트럭이 들어가기엔 길이 상당히 좁습니다. 유경 씨가 분주해졌습니다. 여기 어떻게 들어가요? 잘. 당황할 법도 한데 담담하게 좁은 길을 운전하는 유경 씨. 얼마 안 가 부드럽게 빠져나갑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이 앞바퀴가 제 엉덩이 밑에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라서 그냥 그 감으로 운전해요. 농장으로 가는 길은 오늘처럼 대부분 울퉁불퉁하고 좁은 곳이 많아 항상 조심해야 하는데요. 조금이라도 실수하거나 방심을 하면 도랑에 바퀴가 빠지는 일도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조금만 잘못 들어도 옆에 다 비비니까 짐 실은 상태에서는 타이어가 터질 수도 있거든요. 비좁고 험한 길을 달리고 달린 끝에 무사히 축사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농장에 도착하자마자 스키드 로더에 올라타는 유경 씨. 주인도 나오기 전에 알아서 농장 안으로 짐을 옮겨놓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 맞춰오기도 저기 하고 이제 서비스 차원에서 조합원님들 해드리는 거죠. 이렇게 하차를 직접 해주는 것이 유경 씨의 영업 전략이라고 합니다. 아침 일찍 나가기도 해야 되고 이제 또 멀리도 가야 되고 차 타는 시간이 언제 먹으니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두 번째 농장에 도착했습니다. 대부분 오래된 거래처라 주인이 없어도 알아서 정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건초에 상하차를 직접 하려다 보니 유경 씨는 지게차는 물론이고 스키드 로더, 트랙터까지 웬만한 장비는 모두 다룰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농가마다 다 틀려요. 로다도. 오랜만에 탔더니 항상 좌우 뒤 잘 봐야 돼. 안 보여가지고. 꼭 기둥이 아니더라도 어디 가도 똑같아요. 문제없이 하차를 마치고 또 다음 목적지를 향해 출발합니다. 꼴것 같은데. 농장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트럭 2대가 정차해 있는데요. 아무리 봐도 5톤 트럭이 들어가긴 힘들어 보입니다. 이렇게 예상치 못한 변수가 한 번씩 발생을 하죠. 죽었다 그나도까지요. 저 하나는 전화번호 못 들었어요. 설상가상 트럭엔 운전자도 없는 상태입니다. 안 될 것 같은데. 시간은 급하지만 이럴 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후진을 선택한 유경 씨. 이번엔 돌아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차가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요. 진짜 좁은 게 말고는. 그리고 이제 거기다 이제 들어가는 곳이 정해져 있어서 웬만해서 이제 아니까 갈 수 있으면 갈 수 있다고 하고 못 들어가는 곳은 이제 못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길을 좀 돌아오긴 했지만 별탈 없이 다음 축사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도 도착하자마자 지게차에 올라타는데요. 시간이 지체된 만큼 마음이 급해 작업을 서두릅니다. 와, 정말 빠른데요. 거쳐 보시는데 이제 많이 손에 익었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냥? 네 이제. 오전에 시작한 배달이 저녁이 돼서야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가벼워진 트럭을 이끌고 돌아갑니다. 25만 원 정도? 네, 기름도 들어가고 요즘에 또 요소수도 넣어야 돼서 요소수도 들어가고 계산이 들어가는 게 많으니까 순수익이 얼마나 좋을까요? 충청도 지방에 건초 배송을 고정적으로 하는 업체 수가 약 40여 곳. 4-5군데 정도 배달을 하면
하루에 운전하는 거리가 700km가 넘습니다. 배송을 마치고 다시 창고로 돌아왔습니다. 스승님이세요. 스승님 겸 신랑 겸. 네가 똑바로 해야지. 예. 남편이 10년 동안 하던 건초 운송 물량이 많아지면서 갑자기 바빠졌는데요. 일손이 모자라 힘들어하는 남편을 보고 겁없이 뛰어든 것이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처음엔 남편이 반대했었다고 합니다. 원래 안 알려줬죠. 근데 제가 워낙 바쁘다 보니까 혼자 와서 실어보고 하더라고요. 혼자 했던 거. 위험하니까요. 그게 좀 잘하는 사람들도 어쩔 때는 위험할 때가 많아요. 근데 어쩔 때는 새벽에도 나오고 하니까 잠 못 자고 뭐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하니까 되게 미안하죠. 그날 오후 유경 씨가 다시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도착한 곳은 추수가 끝난 논인데요. 화려한 분홍색 화물들이 쌓여 있습니다. 이 볏짚 알바하거든요. 볏짚 알바. 그 봄하고 여름은 이제 수입 건초 실랑 일 도와주고 겨울에는 이제 이 볏짚 알바. 추수가 끝나고 모아놓은 볏짚은 건조한 후에 유통되는데 11월부터 2월까지 딱 이 시기에만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유경 씨가 일일이 비닐을 잘라내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 걸까요? 막 바람에 이게 널려가지고 이게 다 풀리는 거예요. 맵스. 볏짚 적재가 안전하게 끝났습니다. 한 개의 무게가 400kg 이상 나가기 때문에 싣는 것이 까다롭습니다. 그럼 이것도 바로 배달 가세요? 이거는 내일 새벽 3시에. 3시요? 네, 새벽 3시에. 왜 이렇게 일찍 가세요? 거기까지 7시에 가서 하차해줘야 돼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일 새벽엔 일찍 출발하니 기름을 넣을 시간이 없어서 가는 길에 잠깐 주유소에 들렀습니다. 장거리 운전을 하다 보니 주유소는 거의 매일 옵니다. 키로수로 따지면은 한 600-700km 탈려나? 만땅 넣으면? 지금은 이제 기름이 있는 상태여서 많이 안 들어가고 그래도 20만 원도 들어가고 19만 원. 평균 하루 주유비가 40만 원 정도나 됩니다. 다음 날 새벽 3시. 동이 트기도 전 일터로 나갈 준비를 합니다. 지금 갑니다. 벌써 4년째 트럭 운전을 하지만 새벽 운전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차에서 내리는 걸까요? 긴 막대를 들고 유경 씨가 타이어를 두드립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혹시 타이어 바람 빠졌나? 확인차. 출발 전엔 그렇죠. 타이어는 생명이니까. 타이어 공기압 체크는 매일 아침 운행 전에 꼭 하는 필수 점검 사항입니다. 몇 시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7시요. 7시 하차. 여러 시 가다 보니까 늦게 가면 꼴찌 도착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 다 내릴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하루 끝나는 시간이 한 2시간 이상 차이 나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시간과의 싸움이죠. 한 농장에 여러 대의 트럭이 동시에 짐을 하차해야 해서 서둘러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벽길을 3시간 이상 달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일찍 도착해 빨리 짐을 내릴 수 있습니다. 빨리 마치고 들어가서 또 해야 할 일이 있어서 빨리 나오는 거. 7시가 가까워지자 이제 농장으로 트럭들이 속속 도착합니다. 어제 뭐 실을 때 부족했지만 좁은 도로 막 후진으로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보면은 웬만한 남자보다 더 잘 들어가고 대단한 것 같아요. 오늘은 일찍부터 서두른 덕에 하차 작업이 빨리 끝났는데요. 이제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갈 때는 홀가분하게 내가 하고 건천하려고 가야죠. 또 그러면 또 운전해야 되고. 네. 건초를. 볏짚을 배달하는 농장에서 창고까지는 왕복 5시간 반 거리. 고요하고 텅 빈 새벽 도로를 열심히 달리다 보니 서서히 날이 밝아옵니다. 졸려서. 졸음을 깨려 물을 마시는데요. 그나마도 얼마 먹지 않습니다. 내 양만큼 벌컥벌컥 못 마시죠. 그냥 헛강염이 걸렸죠. 건강염이요? 참고 있다가 다 하차하고 오면서 가는 경우가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평생 한 번도 안 걸려봤던 것도 걸려. 트럭 운전을 하면서 힘든 것이 많지만 그중에서 제일 참기 힘든 것이 졸음입니다. 딱 느끼면 얘는 깨면서 참아가면서 갈 졸음이 아니다. 그 느낌이 있어. 아무래도 휴게소에서 잠깐이라도 쉬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난 의자만 젖히고 자는데? 아, 그렇게. 추우니까 약간 덥고. 나 원래 이렇게 자면 원래 이러고 자요. 그냥 이러고. 이게 딱 정석. 이렇게 10분 정도라도 쪽잠을 자고 나면 다시 운전할 기운이 생깁니다. 이렇게 다리 올려놓고 이렇게 쉬고 그러고 자는 게, 왜냐면 다리도 이렇게 내리고 있다가 올리는 거고 이게 혈액순환도 잘 안 돼요. 하루 종일 하면. 유경 씨 차에는 유독 가족 사진이 많은데요. 졸리고 힘들다가도 사진을 한번 보고 나면 또 힘이 난다고 하네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고 젊어서 좀 열심히 해서 좀 뭐라도 읽어놓으면 노후가도 좀 편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젊어서 열심히 일하고 놀고, 그리고 또 노년에는 좀 여유있게 살고 싶다는 생각은 제일 크죠. 제 팔자가 억천인가 봐요. 사주가. 그런데 이때 갑자기 내리는 비. 다음 배달을 미루고 다시 창고로 돌아왔습니다. 일을 못하잖아요. 일은 밀리고. 아, 일이 밀려요?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밀려버리면 그 비 오고 난 뒤에는 잠을 못 자요. 저녁 반까지 해야 돼. 심란한 거지. 일을 못하니까. 건초는 비가 오면 젖어서 배달을 못합니다. 짬이 난 김에 친정엄마가 운영하시는 시장 횟집에 왔습니다. 트럭 운전을 하기 전엔 유경 씨는 엄마와 함께 이곳에서 일을 했습니다. 횟집에 오자마자 능숙하게 장사 준비를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 이거 말고도 운전도 하고 반찬 가게도 하나 하는데, 지금 반찬 가게는 공사 중이어가지고 잠깐 그쪽 일은 지금 잠깐 쉬고 있고. 유경 씨는 참 부지런하고 야무지게 사는데요. 새벽엔 반찬 가게에 나가 음식을 하고 트럭으로 배달 일을 한 후 횟집이 바쁜 저녁엔 이곳에 와서 또 일을 돕습니다. 누가 왔어? 나 보기 힘든 여자야.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 진짜. 돈 받을 것도 되게 많고 저렇게 열심히 살면서 와 어떻게 내가 과연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와 정말 대단한 누나인 것 같아요 저는. 저녁이 늦어서야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하루 종일 떨어져 있던 아이들부터 챙깁니다. 셋째. 아니 둘째. 막내. 아직도 한 명이 남았습니다.
크네. 상추. 4명이에요. 딸 셋에 아들 하나. 본의 아니게 막내가 아들이라 아들 낳을 때까지 낳았다는 얘기를 많이 듣죠? 아 그건 아니시고. 그건 아니에요. 장난감 보세요. 지게차, 트랙터. 이게 저희 아들 창고예요. 아 여기가. 이게 저희 신랑이 하는 건조. 그리고 차가 다 이 저기가 없어요. 지금 문짝 다 뗐어요. 로다다. 아빠 차 따라한다고. 다 뗀 아빠 거예요. 찾았다. 풀도 이렇게. 이렇게 파레트 작업한 거 보셨잖아요. 이게 건조예요. 엄마 아빠가 모두 트럭 일을 하다 보니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도 트럭입니다. 이 풀 놓는 거 보세요. 딱 여기에 맞게 하고 이제 끈으로 무슨 운동화 이거 옷에서 뺀 끈이지 바지에서. 내 거. 낮엔 바쁘니 퇴근 후 저녁에라도 아이들과 최대한 오래 함께 있으려고 노력합니다. 아빠가 치킨 사왔다. 매일매일이 정신없이 바쁘다 보니 음식할 시간이 없어 저녁엔 어쩔 수 없이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날이 많습니다. 오늘의 저녁 메뉴는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치킨입니다. 이 아이들이나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그래도 제일 미안한 게 또 아이들인 거죠. 엄마 아빠 열심히 사는 모습 그거 보면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구나. 그런 거는 알지 않을까. 정신없이 바빴던 하루가 저물고 또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침부터 건초를 싣느라 분주합니다. 뭐 이렇게 작은 차로 하는 거예요? 차가 큰 차는 못 들어가고 1톤 차만 들어가야 돼서. 길이 좁아 큰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농장엔 1톤 트럭을 이용해 배달을 합니다. 농장에 도착했는데요. 이번엔 차가 축사안까지 들어갑니다. 기계가 또 노출을 못하니까 기계 작업이 안 되는 곳은 그냥 손으로 해야 돼요. 500kg이나 되는 건초를 내려야 합니다. 하나, 둘, 셋. 밑에 가면 힘을 앞에 밀어보지만 웬일인지 꿈쩍도 안 합니다. 부부가 자리를 바꿔 안쪽 건초부터 밀어보는데요. 이번엔 성공입니다. 하나가 내려가자 다음 것은 수월하게 떨어집니다. 무거운 건초를 미는데도 노하우가 있다네요. 스쿼트 하듯이. 아무래도 이제 다리 힘도 있어야죠. 무사히 건초 내려놓기가 끝났습니다. 이번엔 하얀색 포대를 나르기 시작하는데요. 이건 뭔가요? 면실. 면실, 모카씨예요. 모카시요. 네. 근데 이제 소 먹이용으로. 면실은 소에게 단백질을 보충해주는 용도로 사용하는 사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만만치 않게 무거워 보이는데요. 얘 몇 킬로나 돼요? 30kg. 30킬로. 여기서 아직 보자. 안 무거우세요? 무거운 건 아닌데 이게 홀려. 스스로 선택한 일이지만 가끔은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경 씨는 운전하는 것이 즐겁다고 하네요. 안전하게 잘 하는 거 그거 가장 첫 번째이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건강하게 재밌게 잘 살아야겠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 리모델링 현장. 아침부터 작업 도구를 나르느라 분주합니다. 그런데 남자들만 있는 공사 현장에서 무거운 포대를 나르는 여성 한 분이 눈에 띕니다. 여자는 여기다가 둬요? 아 형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아 네. 남자처럼 드림직해서 형이라고 불러요. 현장에서 두 사람 몫을 해낼 정도로 든든한 여성 기술자라고 합니다. 다른 여자들보다 힘이 좀 센 거? 힘드니까 아무래도 도끼도 있어야 되고 오기 막. 여성 타일공 김진선 씨입니다.
오늘 진행할 공사는 한 평, 그러니까 약 3.3제곱미터의 욕실 타일 공사입니다. 먼저 정확한 욕실의 크기와 수평을 체크합니다. 이렇게 세로로 붙을 거라서 얘 위치를 잡아주는 거예요. 뭐 시공하기 편한 거? 그러니까 최대한 커팅을 좀 적게 하면서 시공을 하면은 속도가 빠르니까. 그런데 작업을 하기 전에 진선 씨가 갑자기 벽에 열심히 솔질을 합니다. 왜 거기는 쓰는 거예요? 먼지 있으면 안 붙으니까. 태각하라. 집에 가서 머리 감을 때 엄청 뻣뻣해요. 아, 먼지 때문에? 먼저 타일용 접착제를 만드는데요. 주제와 경화제를 섞어 써야 붙는 속도가 빠르고 접착 강도도 높아진다는군요. 처음 하는 사람들은 잘 못 섞어. 이게 또 팔에 힘이 있어야 돼가지고 화면이 여기 엄청 아파요. 팔꿈치 아프면 또 하기 힘들고. 본격적인 타일 시공이 시작됐습니다. 접착제를 타일에 올리는데 양이 꽤 많아 보이네요. 밥이 너무 적거나 하면 단단하게 안 붙을 수도 있어서. 가장 밑에 있는 타일을 부착하는 작업이 제일 중요한데 밑단의 수평이 맞아야 올라가는 타일들의 수평도 정확하게 맞습니다. 다음엔 십자 타일 핀을 꼽아 타일 간격을 맞춥니다. 소직 수평도 다 맞춰줘야 되니까. 수평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작업 내내 확인해야 합니다. 키가 작으면 불리한다. 진선 씨는 힘이 딸리는 것보단 키가 작은 것이 더 불편할 때가 많다고 하네요. 키가 5cm만 더 크고 싶어. 부착 후엔 수평을 맞추기 위해 두드려줘야 합니다. 타일러한테 맞으면은 아프다고 맨날 타일 때려. 그런데 뭐가 문제인 건지 진선 씨가 한참을 확인합니다. 이게 마음에 안 드는데 바닥이 울퉁불퉁해서 잘 안 맞아요. 딱 맞추고 싶은데 안 맞으니까. 급기야 타일을 뗍니다. 일단 살짝 갈 거예요. 연마기를 이용해 끝부분을 잘라 미세한 차이를 맞춰줍니다. 이제야 정확하게 딱 맞습니다. 끝날 것 같아요? 여자 타일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태에서 남자들 사이에서 껴갖고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하고 섬세하게 작업하는 것 때문에 다른 남자 타일러보다는 저희 진선 팀장님을 더 자주 부르게 돼요. 남자가 대부분인 타일 현장에서 진선 씨의 꼼꼼한 솜씨는 최고로 인정받는다고 합니다. 원래 전공이 프로그램 개발자. 이게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안 맞더라고. 그 일이 남자들이 확실히 힘은 세잖아요. 그래서 뭐 남자들만큼은 못 따라가겠지만 좀 섬세하고 꼼꼼하게 하는 거? 그런 거는 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오랫동안 할 수 있을 거란 비전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의외로 적성에도 잘 맞는다고 합니다. 이번엔 40kg짜리 포대를 번쩍번쩍 들어 욕실로 옮기는데요. 뭘 하려는 걸까요? 여기가 울퉁불퉁하니까 타일을 붙이면은 타일이 울퉁불퉁해질 거 아니에요. 평평하게 촥 물이 나갈 수 있게 바닥을 잡아주고 타일을 붙여야죠. 바닥 정리를 잘해야 타일이 견고하게 붙을 수 있습니다. 바닥에 시멘트와 모래가 혼합된 가루를 뿌리고 평평하게 펴준 후에 물을 뿌려주면 단단하게 굽는데 이렇게 해야 매끈하고 평평한 바닥이 만들어집니다. 쭈그려 앉아있어야 돼요. 이게 제일 힘들어요. 아, 그래요? 한두 시간도 아니고 거의 온종일 앉아서 작업을 해야 해 힘이 듭니다. 물매를 잡으려고 물 빠져야 되잖아요. 요게 요 선 가운데로 가면 수평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살짝 올라가게 해서 잡는 거죠. 특히 바닥 작업은 물이 빠져나가는 기울기 각도부터 평탄화 작업까지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많아 시간이 꽤 걸립니다. 바닥 작업을 끝내니 때맞춰 주문한 점심이 도착했습니다.
자주 시켜 먹는 메뉴는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도시락입니다. 빨리 먹고 그냥 쉬려고. 근데 나가서 먹기도 해요. 솔직히 먹을 수 있는 거에 감사합니다. 이만큼 깨끗한 데서 먹을 수 있는 거에 감사하죠. 하루 중 유일하게 쉬는 시간. 나가서 먹어도 되지만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배달 음식을 주문해 먹을 때가 많습니다. 힘이 많이 들죠. 타일이 요즘 다 무겁고 큰 거 많이 하니까. 네, 그래가지고 힘이 좀 중요하죠. 재밌어요. 어떤 게요? 그냥 화장실 완성되고 뭐 베란다 같은 데 하거나 주방 같은 데 하거나 뭔가 이제 다 완성이 되고 하니까 그런 게 재밌죠. 온종일 움직여야 하는 일이지만 고되기보단 즐겁습니다. 식사 후 작업을 시작하기 전 무릎 보호대를 가지고 나오는 진선 씨. 바닥 타일 부착은 무릎을 꿇고 하는 일이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 무릎이 아프고 멍들 때도 있어 고심 끝에 무릎 보호대를 가지고 다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선생이 죄를 많이 지어서 얘는 무릎 꿇고 일한다고. 계속 무릎 꿇고 일을 하니까 체력적으로는 더 힘들어요. 타일을 붙이는 작업은 생각보다 까다로운 일입니다. 타일이 물기를 빨아들여 금방 마르기 때문에 신속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면과 각을 맞추면서 해야 해 신경도 많이 써야 합니다. 헷갈리는데 뭐가 헷갈리는 거예요? 무늬 맞추려고. 아, 이거 무늬도 맞춰야 돼요? 아, 맞춰줘야죠. 아. 이렇게 가줘야 되잖아요. 아. 얘를 돌리면 안 맞잖아요. 얘는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되니까. 디자인적으로도 그냥 대충 막 까는 것보다는 이렇게 결도 맞춰주고 하는 게 보기에도 더 예뻐 보이잖아요. 아무래도 남자 타일공보다는 여자들의 마음을 더 잘 알기 때문에 좀 더 섬세하게 신경 써서 작업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진선 씨의 경쟁력이라고 하네요. 끝남. 벽타일 부착 시간만 8시간. 여기에 바닥 작업 5시간까지 총 13시간의 작업 끝에 타일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끝났을 때, 이쁘게 잘 했을 때, 완성한 모습 보면 제일 뿌듯하죠. 이 업계에 여자가 많지가 않잖아요. 그 여자들 중에서는 그래도 최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곳은 자동차의 랩핑 작업을 전문으로 하는 곳입니다. 작업장 안으로 파란색 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한 3년 전에 저희한테 랩핑을 하셨었던 차인데 이렇게 파란색이에요. 이렇게 파란색인데 네, 이제 3년이 지나서 다른 색깔로 원하셔가지고 이제 지금 기존에 있는 필름을 다 제거를 하고 투톤으로 다시 바꿀 거예요. 랩핑은 필름 하나로 완전히 새로운 차로 거듭나게 하는 자동차 튜닝 방법 중 하나로 요즘 개성을 중시하는 운전자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주로 남성 작업자가 줄을 이루는 랩핑 작업장에 여성 기술자들이 등장했습니다. 저희가 일부러 그렇게 계획을 해가지고 뽑은 건 아닌데 더 섬세하고 이런 건 있고 충분히 여성분들이나 뭐 나이가 많으시거나 그런 거 상관없이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3년? 이거 몇 년? 저는 2년. 2년? 네. 몇 년 되셨어요? 저 1년 됐어요. 1년. 아무래도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재밌게 하고 있지 않나. 여성 랩핑 전문가 주서영, 김신영, 황현정 씨입니다. 자동차 재랩핑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사실 랩핑은 필름을 붙이는 것보다 떼는 것이 더 힘듭니다. 열을 좀 주면서 떼야 돼요. 왜냐면은 열을 받지 않은 상태로 떼면 본드층이랑 필름층이랑 분리가 돼서 본드는 잘 남고 비닐만 떨어지는 그런 식으로 되거든요.
기계의 도움이라고는 전혀 없이 온전히 수작업만으로 필름을 떼어내야 해 일이 상당히 힘듭니다. 2시간의 작업 끝에 필름 제거가 끝났습니다. 전동 드라이버 하나, 전동이랑 십자 긴 거 하나만.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기 전 랩핑에 방해가 되는 부품은 모두 탈거를 해야 합니다. 사실 처음 시작할 땐 이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무서우니까는 이걸 힘을 못 줬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되게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거 탈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재미가 붙어가지고. 요즘 나온 차량의 경우는 탈거 방법도 복잡하고 어려워 시간이 꽤 걸릴 때가 많다고 합니다. 힘들게 탈거를 마치고 차량의 정확한 크기를 측정합니다. 손재단으로 해서 일일이 다 재가지고 지금 적어놓고 이제 재단을 하려고 적고 있어요. 이제 재단에 들어가는데요. 사실 재단은 생각보다 작업이 까다로워 대부분 경력이 가장 오래된 현정 씨가 맡아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되게 얇기 때문에 금방 또 스크래치가 잘 나는 편이라서 재단을 할 때 이 찍힘에 엄청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또 굴곡이 적은 차들은 필름 여유분을 5에서 10cm 정도만 남기는 것이 재단 노하우라고 합니다. 하나, 둘, 셋. 현정 씨의 지휘 아래 필름 부착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이게 안에 있는 공기를 씹히지 않고 필름이 접히지 않게 잘 밖으로 밀어내느냐가 관건인 거라서. 주름을 펴는 작업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커팅 기술. 눈도 깜빡이지 않고 집중하는데요. 차체에 직접 칼을 대야 하는 작업이다 보니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포인트들이 이제 쉬었다간 표식 없이 부드럽게 갈 수 있어요. 그라인들이. 현정 씨가 잘하는 기술 중에 하나인데요. 0.01mm의 싸움. 손끝 감각만으로 필름을 얇게 잘라줍니다. 필름이 얇잖아요. 어쨌든 필름의 반만 커팅을 한다고 해서 반 커팅이고 도장에 칼날이 전혀 닿지 않는 커팅에서 필름의 딱 절반만 잘라내는 커팅이에요. 실수 없이 해야 하는 작업이라 새 필름이 들어오면 풍선에 붙여 감도 테스팅을 하는데요. 거침없이 칼질을 해도 풍선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힘을 주고 자르는 건 아니고요. 오로지 칼의 무게로만 내려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커팅이 끝난 후엔 공업용 드라이기로 열을 가하면서 접착하는데 구석구석 꼼꼼하게 작업하기 위해선 핀셋처럼 뾰족한 도구가 필수라는군요. 짧아버리면은 아무래도 외부적인 이물질이 닿는 그 횟수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조금 데미지를 입게 돼요. 차량의 앞부분 작업이 깨끗하게 마무리됐습니다. 이번엔 옆면 작업을 하려는 것 같은데요. 필름을 붙이기 전에 초록색 끈을 붙이고 있습니다. 어떤 용도일까요? 이제 초록색이 테이프고 분홍색이 실이에요. 그 위에 필름을 얹고 그다음에 이제 실로 커팅 잘라내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한 장을 통으로 재단해 옆면 전체를 붙이는데 자칫 잘못하면 커다란 필름 전체를 버릴 수도 있어 신중하게 작업해야 합니다. 특히 이곳은 절단면이 넓어 매끈하게 잘라내기 위해 랩핑 필름 전용 절단끈을 사용하는데요. 절단끈을 차체에 부착한 후 필름을 위에 붙이고 잡아당기면 달려나가는 원리입니다. 수작업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아무래도 사람이 하다 보니까 일정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정함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작업은 오늘의 난 코스 앞 범퍼입니다. 범퍼는 굴곡이 많고 마감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서 작업도 제일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모양은 잘 잡혔고 이제 나머지 주름들은 이제 시공하면서 빼내는 거예요. 네, 왜냐면 계속 들었다 놨다 하면 먼지 들어가가지고. 이젠 하단부 마무리 작업만 남은 상황. 굴곡이 많고 어려운 부분은 현정 씨 담당입니다. 아니 뭐 깔고 하지 작업잖아요. 바닥에. 아 바닥이요? 네.
아니, 매트는 지금 거슬려가지고 저는 안 깔고 가요. 그 밀려요, 매트 같이. 어쩔 수 없이 바닥에 밀착해 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누워서 불편한 자세로 장시간 작업을 하다 보면 목과 어깨가 뻣뻣하게 굳는다고 하네요. 기포 하나, 주름 하나까지 신경 써가며 작업을 해야 해서 완성하는 데 나흘이나 걸리는데요. 마무리 작업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파란색 차량이 검은색과 흰색의 투톤으로 새롭게 변신했습니다. 현정 씨와 팀원들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작업이 끝나면 제일 먼저 찾는 곳은 손을 닦을 수 있는 곳입니다. 블랙 아닙니다. 손 닦았는데 손 닦으라고 막 그러고. 작업 후엔 언제나 이렇게 기름때로 손이 엉망이 됩니다. 일단 저는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면 뭐 10든 돈을 많이 벌든 딱히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작업에 대한 퀄리티에 대한 그런 자부심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다음 날 오후 또 한 대의 차량이 작업장을 찾았는데요. 이번엔 어떤 작업을 하려는 걸까요? 얘는 PPL 투명 색깔. 네. 앞에 프론트 작업할 거여가지고 사이드 미러랑 앞 펜다랑 본넷이랑 앞 범퍼 진행할 거예요. PPF 작업은 주행 시 차량에 부딪히는 스톤칩이나 모래 등의 외부 환경으로부터 차를 보호하기 위해 부착한다고 합니다. 그냥 네모판처럼 재단을 하게 되면 버려지는 필름이 되게 커요. 버려지는 필름이 많이 나올 것 같이 생긴 판들은 좀 그려가지고 재단을 하고, 범퍼나 이제 큰 판, 루프나 도어, 이제 네모판 같은 경우들은 이제 실측 재가지고 그렇게 작업을 해요. 모두 재단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하는 방법입니다. 이번에도 재단은 현정 씨가 맡았는데요. 똑같은 모양으로 그린 본을 필름 위에 대고 신중하게 재단합니다. 그냥 그림 올려서 자르는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의 필름으로 재단을 할 수 있어야만 이제 손실도 줄이기 때문에. 재단이 끝나자마자 또 뭔가를 준비하는데 이번엔 무슨 작업을 하려는 걸까요? 이거 전용 비눗물이 필요해가지고 좀 윤활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공 전용 비누예요. 아무거나 쓰는 게 아니고. PPF 부착에 필요한 비눗물 용액을 분사기에 채우고 작업 준비를 합니다. 이 비눗물 용액을 필름 안쪽에 뿌리고 바로 차에 부착하는데요. 필름 밑과 표면에 지속적으로 비눗물을 뿌리면서 작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비누가 어느 부분에 마른 상태에서 밀면 그 마른 부분에 자국이 생겨요. PPF는 투명해서 건조한 상태에서 밀면 안쪽에 있는 접착제의 흔적이 밖으로 보입니다. 미끄러지듯 작업을 해야 접착제 자국 없이 깨끗하게 붙일 수 있어 비눗물을 뿌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랩핑보다 PPF 작업이 곱절은 더 힘들다고 합니다. 이게 다 전면부 보호 목적이기 때문에 투명이에요, 투명. 그래서 그냥 투명 필름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핸드폰 보호 액정 투명이잖아요. 그런데 작업을 하다 말고 현정 씨가 허공뿐 아니라 작업자들에게까지 물을 뿌립니다. 공기 중에 먼지를 다 다운시키는. 투명한 필름이라 먼지가 한 톨이라도 들어가면 안 돼서 물을 뿌리면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하고 나면 바닥은 물론 작업자들까지 홀딱 젖는다고 하네요. 랩핑이 운전자의 개성을 표현하는 방법이라면 PPF는 차를 보호하는 갑옷 같은 역할을 합니다. 반짝반짝 깔끔하게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냥 평소 똑같이 잘 된 것 같아요. 작업이 끝나고 고객이 만족하며 떠날 때가 가장 보람차다고 하네요. 출근 날 좀 보내기 아까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좀 이거 우리가 해줬다 하는 그런 뿌듯함이 좀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모아놓은 거 수전증 오기 전까지.
하지 않을까. 최대한 그래도 오랫동안은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